만약 제가 가족 대부분이 흙바닥에서 잠을 자고 정희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며 자전거 한 대 가진 것이 큰 부의 상징인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매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곳, 바로 부룬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내륙 국가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혀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는 괭이 한 자루가 결혼의 핵심 열쇠가 되고 바나나로 맥주를 만들어 마시며 무엇보다 여성들이 거의 모든 물건을 머리 위에 이고 나르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특별한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삶의 실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개념이 그저 지붕과 천연 재료로 만든 벽이 전부인 세상.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피하기조차 버거운 곳. 이것이 부룬디 대부분 가정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인 편안함은 이곳에서 희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죠. 시골 지역의 집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쉼터일 뿐입니다. 침대라는 단어는 여기선 사치나 다름없어요. 많게는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고된 파티를 마치고 돌아와 차갑고 딱딱한 흙바닥에 다 같이 누워 잠을 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내리거든요. 부룬디의 가구 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8%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모든 삶이 멈춰버리죠. 가게와 시장은 일찍 문을 닫고 거리에는 적막함만이 감돕니다. 머리 위 별빛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밤거리.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명의 부룬디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소외와 결핍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룬디 사람들의 평균 하루 생활비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를 밝혀드리기 전에 잠시 5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려요. 부룬디의 경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년에 약 67만 원 정도에 불과하죠. 이걸 하루로 나누면 약 1,600원 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기 힘든 액수죠. 많은 이들에게 생존 그 자체가 매일의 도전입니다. 영양 실조는 전체 인구의 70%라는 충격적인 수치에 달하며 수많은 가족이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은 늘 곁에 머무는 동반자와 같고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은 고작 5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부룬디는 무려 6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안타까운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강인함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룬디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부와 신분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동차나 버스, 기차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대다수 부룬디 사람은 오직 두 발에 의지해 이동합니다. 이 나라에서 자전거를 소유한다는 것은 부유한 나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고급차를 모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남성에게 자전거는 실용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번영의 상징이며 결혼 시장에서도 더 인기 있는 신랑감이 되게 해주죠. 하지만 이런 문화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의 자전거는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룬디 사람들은 매일 시장이나 학교, 일터에 가기 위해 10km가 넘는 거리를 걷습니다. 대중교통은 매우 제한적이고 열악하죠. 가장 흔한 선택지는 되지우리라고 불리는 좌석 없는 차량인데 한 번 타는데 약 130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걷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포장도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흙길입니다. 우기가 되면 이 길들은 진흙탕으로 변해 지나갈 수 없는 험로가 되고 아주 짧은 이동조차 고역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일터나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10km를 걸어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자전거 한 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 비용이 화려한 예물이나 비싼 차, 넓은 집이 아니라 고작 괭이 한 자루라면 어떨까요? 부룬디의 지참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관습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괭이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괭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근면함과 희망을 담은 문화적 상징입니다. 부부가 함께 땅을 일구고 음식을 키우며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하죠. 형편이 좀 더 나은 집안이라면 남자가 괭이 대신 소를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는 부룬디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다수 사람에게는 소박한 괭이 한 자루가 최고의 예물로 통합니다. 부룬디에서 여성들이 물건을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은 단순히 실용적인 것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완벽한 자세와 가벼운 균형 감각으로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가는데 때로는 자기 몸무게의 70%에 달하는 짐을 나르기도 합니다. 물통부터 콘크리트 양동이까지, 이런 짐들은 이곳 여성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짐을 더 편하게 들기 위해 부룬디 여성들은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천 조각을 고리나 공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와 물건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죠. 이 작지만 기발한 도구는 마찰을 줄여주고 험한 지형에서도 균형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관광객들은 30리터짜리 물통을 머리에 얹고 우아하게 걷는 여성들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언덕을 오르면서도 노래를 부르거나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는데 마치 짐이 전혀 무겁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런 믿기 힘든 강인함과 품격 덕분에 부룬디는 100만 번의 미소를 지닌 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행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래를 부르던 그녀들이 다음 순간 콘크리트 양동이를 머리에 얹고 마치 원래 몸의 일부인 양 균형을 잡는다. 그녀는 부룬디 여성들의 자태와 정교함을 보며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부룬디 여성들의 모습이 멋져 보이시나요? 아래 댓글에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해주세요. 6번째 챕터부터 마지막까지 한국 시청자들이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친근한 목소리로 번역해 드릴게요. 모든 숫자와 정보는 읽기 편하게 한국어로 풀어서 썼습니다. 바이시스. 부룬디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원래 아주 곱슬곱슬하고 길어야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고 아름답게 따은 머리를 뽐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부룬디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혼혈이 아닌 아프리카 여성의 100%는 머리카락이 두피에 바짝 붙은 아주 강한 곱슬 형태지만 많은 여성이 길게 늘어뜨린 스타일을 꿈꾸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가발이나 익스텐션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나일론으로 미리 따놓은 저렴한 재료를 활용하곤 합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머리를 손질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달 월급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원이 워낙 부족한 나라이기에 이는 엄청난 지출이지만 많은 여성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맥주 하면 보통 볼이나 홉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부룬디에서는 아주 의외의 재료로 맥주를 만듭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현지에서는 우루아라라고 불리는데 가장 흔한 작물인 바나나를 문화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킨 부룬디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술이죠. 부룬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바나나는 이들의 삶과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바나나 맥주를 만들려면 먼저 잘 익은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 으깬 뒤 물과 섞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발효 속도를 높이기 위해 풀을 넣기도 하죠. 며칠만 지나면 이 혼합물은 탁하고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알코올 기운이 도는 음료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는 투명한 맥주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 독특한 풍미와 매력은 온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나나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부룬디 문화의 핵심입니다. 축제, 결혼식, 마을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늘 이 술이 있죠.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추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기쁨과 단합의 상징이랍니다. 부룬디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로서 국가 경제와 일상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수도 부줌부라의 북적이는 시장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바나나는 어디에나 있고 늘 수요가 넘쳐납니다. 부룬디 사람들은 바나나를 아주 다양하게 즐깁니다. 과일처럼 생으로 먹기도 하고 요리해서 주식으로 삼기도 하며 앞서 말씀드린 맥주 우루아라로 만들어 마시기도 하죠. 이런 다재다능함 덕분에 바나나는 이들의 식단과 문화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자 끈기 있는 생명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바나나 거래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인프라가 열악해 운송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비포장도로라 우기에는 진흙탕으로 변해 지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전거 한 대에 수백 킬로그램의 바나나를 싣고 가파른 언덕을 넘나듭니다. 이들의 창의성과 노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부룬디에서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정체성이 담긴 이 나라의 심장 박동과 같죠.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이 북들은 왕실 행사나 수학 축제 같은 중요한 의식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깊고 울림이 큰 북소리는 부룬디 사람들의 힘과 당열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특정 가문의 남성들만이 북을 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이는 곧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는 2014년에 부룬디의 북연주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북소리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북춤은 리듬과 에너지,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이 어우러진 황홀한 광경을 선사하죠. 남성들이 커다란 나무북을 일제히 두드리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공동체 정신과 문화적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열악한 인프라는 부룬디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무역과 이동, 그리고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죠. 부룬디는 세계에서 철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 물건을 옮기는 비용이 매우 비싸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기차가 없으니 전적으로 도로에 의존해야 하는데 도로 상황조차 좋지 않습니다. 포장도로는 시골 지역에서 구경하기 힘들고 대부분이 흙길이라 비만 오면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버립니다. 이는 물자 이동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까지 어렵게 만들어 이미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죠. 기본적인 서비스 보급률도 매우 낮습니다. 정이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극소수이며 수백만 명에게 이런 서비스는 여전히 가닿을 수 없는 사치일 뿐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프라 개선이 더디지만 탄자니아나 르완다를 잇는 철도 건설 계획 같은 장기 프로젝트들이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룬디에는 단 1km의 철로도 없습니다. 기차가 없다는 것은 경제와 일상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도로가 유일한 통로지만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 이동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험난하죠. 인접국인 탄자니아나 르완다와 거래할 때도 운송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생필품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부룬디 사람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버스와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생명줄입니다. 특히 가파른 언덕길에서 엄청난 짐을 싣고 달리는 자전거는 부룬디 사람들의 생활력과 끈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무역과 여행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비록 여러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언젠가 찾아올 커다란 변화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런 열악한 환경은 오히려 부룬디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과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부룬디의 자연 환경과 사회적 모습, 그리고 마무리 인사까지 정성을 다해 번역해 드립니다. 시청자들이 귀로 들었을 때 자연스럽고 몰입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다듬었습니다.
부룬디가 마주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탕가니카 호수는 이 나라의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희망의 등대와 같습니다. 부룬디를 비롯해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까지 네 나라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민물 호수는 수량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깊이 또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합니다. 약 3만 1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탕가니카 호수는 단순히 경치가 좋은 곳을 넘어 주변 공동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입니다. 이 호수에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50종 이상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립니다. 덕분에 현지 어부들에게는 중요한 먹거리이자 수입원이 되죠. 매일 아침 작은 배들이 해안을 떠나 그물을 던지며 가족의 생계와 시장의 활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자와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이곳은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독특한 생태계를 통해 민물 생물 다양성을 연구할 수 있고 과도한 어획이나 기후변화 같은 환경적 도전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죠. 호수의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사람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룬디는 동쪽과 남쪽으로는 탄자니아, 북쪽으로는 르완다, 서쪽으로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입니다. 면적은 약 2만 7천 평방킬로미터로 벨기에보다 작지만 무려 1,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죠. 부룬디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다채롭습니다. 서쪽에는 웅장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푸른 언덕과 깊은 계곡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런 험준한 지형은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해주기도 하지만 시골 지역의 농업이나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점은 세계 무역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더합니다. 항구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 이웃 나라에 크게 의존해야 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 속에서도 부룬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지혜와 끈기로 삶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부룬디 인구의 거의 90%는 농업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의존도는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농부가 자급자족 농업에 종사하며 주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도구나 기술을 접하기 어렵다 보니 생산성이 낮아져서 가족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식량을 충분히 재배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사 방식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가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면 애써 키운 작물과 논밭이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이미 취약한 국가 기반 시설에 큰 부담을 주어 농부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바다와 맞닿은 곳이 없는 내륙 국가라는 점도 부룬디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로 직접 나갈 길이 없다 보니 물건을 사고 파는 비용이 비싸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커피나 차 같은 제품을 수출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산업만으로는 많은 지역 사회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룬디는 정치적 수도인 기테가와 경제적 중심지인 부줌부라라는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이중 수도 체제는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부룬디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2018년에 부룬디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국토 중앙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기테가로 공식 이전했습니다. 이 결정은 통치 기능을 분산시키고 부줌부라의 혼잡을 줄이며 다른 지역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테가는 부줌부라보다 조용하고 덜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자리 잡은 부룬디의 행정적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줌부라는 여전히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 기슭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부룬디 최대의 기업과 산업 그리고 무역망이 집중된 곳입니다. 도시의 활기찬 중앙시장은 신선한 농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이는 중심지입니다.
부준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 두 수도는 부룬디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기테가가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의미한다면 부준부라는 부룬디 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부패는 부룬디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어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적인 지표에서도 투명성 관련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국정 운영과 책임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 교육, 기반 시설과 같은 필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분야의 발전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학교와 병원의 시설 부족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지연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공공기관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지역 사회가 필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원들이 원래 목적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일은 모든 시민을 지원하는 더 공평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현지 단체들이 협력하여 국정 운영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정에는 헌신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개혁과 공동의 행동을 통해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